러시아가 드디어 일반 개인들한테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러시아도 규제를 풀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이 결정의 숨은 속사정과 거대한 흐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면적인 뉴스랑 시장 반응이 조금 엇갈리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차근차근 풀어드려 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러시아의 행보는 단순한 규제 완화 그 이상의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인 맥락을 아시면은 리플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이 현재 시장에 놓인 자리들도 더욱더 입체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먼저 뉴스의 골자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러시아 정부가 비적격 투자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암호화폐 투자 자격이 안 되던 일반인들도 암호화폐를 매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라고 나선 건데요. 이 러시아 중앙은행이 낸 성명에 따르면은 자격이 없는 개인도 일정한 테스트만 통과하면은 비트코인 같은 이 암호 자산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1년에 살 수 있는 한도를 30만 루블, 우리 돈으로 약 500만 원 정도로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러시아에서는 이 부자나 기관만 암호화폐를 살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되 너무 많이는 하지 마라 이런 조건을 단 거죠. 또 반면에 기존의 자격을 갖춘 투자자들, 다시 말씀드려서 굉장히 큰 돈을 굴리는 부자라거나 이 기관들 같은 경우는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익명 코인이라거나 예를 들어가지고 모네로 같은 거는 제외하면서 웬만한 코인은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보통 사람들은 시험 보고 연 30만 루블 한도 투자, 그리고 큰 손들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 코인 빼고 전부 다 오케이다, 이런 투툴의 규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재미있는 거는 이 러시아 사람들이 해외에서 이미 산 암호화폐를 러시아 국내 거래소로 가져올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세무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몰래 가지고 있지 말고 전부 다 신고하고 투명하게 들여와라. 이런 것들이겠죠. 이 법 자체가 2026년 7월 전에 완성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그냥 러시아도 이제 개인들 코인 투자 풀어주는 거나 싶겠지만 이 정말 큰 핵심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왜 갑작스럽게 러시아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국내에서 완전히 금지하자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암호화폐가 다단계 사기고 금융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시각이었었죠. 근데 실제 2020년 러시아는 법으로서 암호화폐는 결코 합법 통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국내에서 루블화로만 결제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중앙은행 총재가 중국처럼 완전히 막아야 된다는 말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지금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거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이 서방의 제재라는 현실 때문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를 금융망에서 완전히 퇴출시켜버렸죠. 러시아 경제는 달러랑 유로 거래에 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이 국제송금망 스위프트에서 러시아 은행들이 쫓겨났고요. 해외 자산 동결됐고요. 외환 거래가 막혔습니다. 이 돈줄을 옥죄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 뼈저리게 겪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제재들을 뚫고 돈이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 대안 중에 하나로 떠오른 게 바로 암호화폐였습니다. 이 중앙은행은 달갑지 않았겠지만요.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해외에서 물건 사오고 팔려면은 달러 대신에 비트나 테더 같은 이런 것들을 써서라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작년에 러시아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2024년 초 법까지 바꿔서 국제무역 결제에 한해서 암호화폐 사용을 허용한다라고 명시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러시아 기업이 해외에서 장비를 사올 때 이 달러 대신에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것들을 시범적으로나마 허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도 합법화했습니다. 이 채굴한 코인을 해외에 팔아가지고 외화 벌어들이는 것도 막지 않았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바깥에서 제재로 막혀있는 돈줄을 암호화폐로 어느 정도 풀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는 상당한 모순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국내에서 여전히 암호화폐로 결제하면 불법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루블화만 써야 되고요. 가게에서는 비트코인을 받으면 처벌받아요. 한편으로 국가 전략 때문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루블 화폐 주권을 지키겠다고 국내 사용은 금지한 겁니다. 이 정부 내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많았었어요. 러시아 재무부 측에서는 규제에서 쓰자라는 쪽이었었고, 러시아 중앙은행은 아예 금지하자는 쪽으로 한동안 싸웠었죠. 이 결국에 현실파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재무부 손을 들어준 결정이 이번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제 무대에서는 코인을 써서라도 돈을 돌리고, 또 국내에서는 통화 질서를 지키겠다라는 이 양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포지션인데요. 하지만 일반 러시아 국민들도 조금은 암호화폐를 살 수 있게 빗장을 풀었다는 거예요. 단 여기서 마구 풀지는 않았습니다. 1년에 30만 루블, 지금 환율로 따지면 3,000에서 4,000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그냥 소액 투자 수준만 허용을 한 거죠. 왜 이렇게 찔끔 풀었냐? 이 돈이 너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겠죠. 이 러시아 사람들이 제한 없이 비트코인 사고 해외로 자산 빼돌리기 시작하면은 루블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본 도피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못하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해라, 이런 시험도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울타리를 쳐준 겁니다. 이런 디테일을 보시면 러시아
정부의 속내가 보일 수밖에 없겠죠. 암호화폐 시장 파이 키워가지고 외국 돈도 좀 끌어들이고 우리 국민들도 풀어주긴 할게. 그런데 우리 통화 질서 흔드는 거는 절대 안 돼. 이런 메시지겠습니다. 실제로 중앙은행이 강조한 부분도 바로 이거예요. 암호화폐는 아직까지 변동성이 크고 믿을 게 못 된다. 깡통 찰 수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 충분히 교육받고 시험 쳐가지고 이해한 사람만 조금씩 해라. 이런 겁니다. 되게 투박해 보이지만요.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누가 이득일 수 있을까요? 일단 러시아 정부랑 금융당국은 이득입니다. 왜냐? 이 기존에는 불법이었던 걸 합법화하면 세금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든 거래세든 만들어가지고 거둘 수가 있는 거고 이 최소한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되겠죠. 그리고 해외에서 러시아로 코인 가져올 때 신고하게 했으니까 그동안 몰래 빼돌린 재산들 일정 부분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금 추적 그리고 과세라는 두 가지 신뢰를 정부가 챙겨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가 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걸 허용해줘야지 해외 우호국 자본가치도 끌어들일 명분이 생긴다는 거. 이 요즘에 중동이나 아시아에 크립토 부자들이 많습니다. 러시아에 투자하고 싶어도 인프라가 없었는데 이제 러시아 거래소도 공식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생길 테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있겠죠. 러시아 규제권 안에서 투자하세요. 이렇게 하고 장을 마련해주면은 이 서방 눈치 안 보는 해외 자본들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라는 거. 이 물론 제재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돈은 어렵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중동의 어떤 펀드가 러시아 코인 시장에 투자한다라거나 중국 쪽 자금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요컨대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세수랑 자본 유입 측면에서 이득을 볼 계산이 이미 깔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러시아 국민들도 이득일까요?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이제 숨죽여가지고 몰래 할 필요 없이 공식적으로 투자할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금융 자유가 확대된 면이 있죠. 이 특히나 젊은 층이라거나 IT 인구는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한마디로 글로벌 트렌드에 합류할 기회를 준 거니까요. 다만 여기서 한도가 있고 시험도 봐야 되고 아직까지 완전한 자유는 아니다 보니까 답답하다라는 반응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범죄자 소리는 안 듣고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러시아 국내 은행들은 긴장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돈이 은행 예금에서 빠져나가서 암호화폐로 가게 되면은 자기들의 수신 기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러시아 은행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정부 결정이니까 따르면서 오히려 자기들도 거래소 차려가지고 사업 기회를 찾으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러시아의 최대 은행 스베르뱅크가 자체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새로운 법을 이용해서 신사업 확장을 모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행보들은 다른 나라들한테 시사점이 큽니다. 이 서방 제재를 받는 이란이라거나 북한 같은 나라들은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제재랑 상관없어도 인도나 브라질 같은 신흥국들은 러시아 사례를 지켜보게 될 겁니다. 암호화폐를 부분 허용하다 보니까 러시아에 외제가 들어오네, 세금도 거치네 이런 결론들이 나오면 따라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글로벌 금융에서 암호화폐의 입지가 점점 더 공식화되는 이런 방향성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EU 같은 핵심 경제권이 제도화를 주도했다면은 이제는 러시아처럼 서방 바깥 큰 나라들도 합류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탈달러 흐름과도 연결이 되겠죠. 이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의존 줄이자라고 별도 통화 얘기도 하고 또 금태환 결제도 논의했는데 그 실험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활용일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암호화폐는 어느 나라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 힘든 중립자산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러시아의 결정은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퍼즐의 한 조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영향이 적더라도요. 이 모래 알갱이가 모여서 모래성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 가지 국가의 작은 탈달러 시도가 모이면은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쯤에서 XRP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표면적인 뉴스 봤을 때 XRP 얘기가 직접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리플 투자자분들이 이런 뉴스를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연결고리가 있을 겁니다. 러시아가 암호화폐 국제결제에 관심을 가진다. XRP의 국제송금 네트워크랑 맞닿는 지점은 없을까? 뭐 이런 점이겠죠. 이 기본적으로 XRP는요. 리플사가 은행 간의 송금을 효율화하려고 만든 디지털 자산이고 현재도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은행들, 핀테크랑 협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처럼 기존 금융망에서 소외되는 입장에서는 XRP 같은 브릿지 통화가 솔깃할 수가 있겠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러시아 기업 A가 튀르키예 기업 B에게 물건을 수출한다라고 가정해볼게요. 기존에는 달러로 결제했겠지만 제재로서 달러 결제가 어렵다고 한다면은 암호화폐로 대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으로 받아도 되지만요. 변동성이 크고 속도가 느린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에 가격이 뚝 떨어지면 곤란하니까요. 이 차라리 달러랑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으로 받고 싶겠죠. 근데 테더나 서클 같은 거는 발행사가 미국 쪽이라서 제재 위험도 있고요. 게다가 러시아 은행 계좌로 바로 넣기도 애매합니다. 이럴 때 리플 레저 위에 발행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가 있겠죠. 마침 리플이 RLUSD라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운영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리플 레저에서 움직이는 달러 토큰입니다.
러시아 기업이 RLUSD로 대금받아서 리플 레저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XRP랑 교환해서 다른 통화로 변환을 한다라거나 이 상대국 기업이 바로 XRP로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 화폐로 환전하는 이런 식의 모델을 상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리플 레저가 초당 수천 건을 처리가 가능하고 또 수수료도 거의 없다 보니까 몇 초 만에 국경을 넘어가지고 돈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사실상 암호화폐판의 스위프트망 역할을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리플사는 미국 기업이라서 제재 대상 국가랑 노골적으로 거래 연결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XRP 네트워크 자체는 탈중앙화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한쪽이 임의로 막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러시아든 누구든 공개망에서 XRP를 이용하는 걸 원천 차단하기는 힘들겠습니다. 이미 전 세계 많은 은행과 기업들이 ISO 20022라는 이 새로운 송금 메시지 표준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XRP는 이 표준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전통 금융 인프라랑 언어가 통합이 됩니다. 러시아도 궁극적으로 자국 결제망을 ISO 20022 체계로 바꾸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런 공통적인 언어가 깔리면은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이 중간에 껴들 환경이 성숙해집니다. 그냥 러시아 은행이 자기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서 XRP 원장을 연결해가지고 해외 송금을 처리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한때 그런 이야기가 미래 같았었지만요. 이제 러시아가 개인들에게까지도 풀어주는 마당에 국가 간의 거래에서 암호화폐 쓰는 거는 더 이상 금기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XRP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이슈가 XRP 가격의 즉각적인 펌핑 요인은 아닐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국제 금융질서 재편 흐름 속에서 XRP가 설 무대가 넓어지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이 결국에 XRP는 국제 송금의 실용성으로 승부하는 자산인 거고 러시아발 움직임은 그 실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현실에서 커지고 있다. 이런 신호탄인 셈입니다. 지난 2022년 테라 루나 사태, FTX 파산 포함해서 폭락장을 겪었고 이제 2해 정도가 지나면서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죽었다던 암호화폐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올해 들어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 같은 여러가지 빅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류 자본이 들어올 문이 열리고 있다는 거. 여기에 오늘 이야기한 러시아처럼 국가 단위 수용 움직임까지도 가세하다 보니까요. 이게 기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역시 갈 사람 가는구나 이렇게 안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다고 모두가 한결같이 낙관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지난번 사이클에서 큰 손실을 봤던 분들은 아직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너무 좋은 뉴스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경계하는 시각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심리는 한마디로 신중한 낙관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분위기는 좋지만 다들 학습 효과가 있어서인지 예전처럼 빚내서 몰빵하고 이런 분위기는 덜 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한 박자 쉬고 또 눌림목에서 천천히 들어가자는 식의 성숙한 대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윌리엄 아서워드는 이런 명언을 남겼죠. 비관론자는 바람을 불평하고 낙관론자는 바람이 바뀌기를 기다리지만 현실주의자는 닻을 조정한다라고요. 러시아의 이번 결정은 제재라는 거센 역풍 앞에서 생존을 위해서 닻을 조정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그 조정된 항로 위에서 XRP라는 이 실용적인 기회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막연한 희망에 들뜨거나 두려움에 숨을 때가 아니라는 것, 이 변화하는 국제금융의 바람을 냉철하게 읽으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포트폴리오라는 배의 닻을 유연하게 조정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거센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현명한 현실주의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매도라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떤 수익도 결국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지만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매도입니다. 매도를 할 줄 알아야 비로소 한 사이클에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지만 수익이 숫자가 아니라 진짜 내 것으로 남게 된다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매도를 못하는 이유를 보면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기술이 없어서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발목을 잡는 건 항상 욕심입니다. 이상하게도 적당한 수익, 충분히 만족스러운 이 수익 구간에서는 조금만 더 가겠지 하면서 망설이다가 가격이 다시 내려와서 내 매수 단가 근처로 오고 나서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수익일 때는 욕심이 말을 걸고 불안해질 때는 공포가 말을 거는 구조겠죠. 항상 강조드리지만 좋은 매도의 시점은 최고점을 찾는 게 아니라 적당히 만족할 수 있는 시점에서 분할로서 수익 실현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팔고 나서 조금 더 오르더라도 메인 비중이 있고 지켜볼 수 있는 투자 심리를 키우셔야지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적당 단기 고점에 대해서 강조드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매도하고 100원도 오를 수 있겠지만요. 그것까지 전부 다 챙겨내려다가 챙길 수 있는 것조차도 놓치게 되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매도는 그때그때 감정으로 결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비중이라도 좋으니까요. 미리 정해둔 구간에서 수익을 챙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지 않으면 상승장이 와도 계좌가 늘어나도 항상 불안감만 남게 되겠죠. 이 결국에 매도라는 것은 시장과의 싸움인 것 같겠지만 실제로는 내 욕심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싸움인 겁니다. 이 싸움에서 조금씩 이겨보는 연습을 할 때
투자는 비로소 운이 아니라 실력이 되기 시작을 하겠죠. 이 코인 시장은 하루 오르내림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는 거. 특히 XRP나 비트코인처럼 장기 구조가 중요한 자산들은 이런 흐름을 꾸준하게 관찰하면서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차트랑 심리 그리고 수급을 함께 묶어서 이해해야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직접 체크하는 가격 구간들 그리고 어디서 다시 살아나는지 여기에 대한 흐름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번호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플 단기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 잡고는 싶어도 이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안내드렸던 리플 전용방에서 설명드렸던 중요 내용이지만요. 핵심 내용 6가지로 노하우 압축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업로드 드리면서 짧게 설명드린 내용이지만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인 신사 채널 5강 영상이에요. 리플 바닥 신호 잡기로서 조금 더 쉽게 단기 저점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리플 XRP에 대한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매도 중요하겠지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단기 저점들을 얼마나 잘 찾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원칙 매매를 활용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강력하게 폭락하는 공포 구간에서의 바닥 신호라거나 이에 따른 거래량 움직임이 어떻게 됐을 때 바닥인지 그리고 지지 구간 잡는 방법이라든지 각종 보조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하락 음봉 패턴에 대해서 분석 도움 드리고 있고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서 6가지 내용 중에 앞부분만 짧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리플 전용 정보방 신청 주시면 참고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고점에서 매도에 대한 욕심만 생각하시다 보면은 결국에 단기 저점이라는 이런 중요 타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중요 타점 찾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 드리지만요.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분할 매수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내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 단기 저점 가치도 잘 활용할 줄 아신다면 결국에 시장이 다시 살아났을 때 단기 고점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값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정보방에서 영상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해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단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기 때문에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제대로 활용하실 분들께서만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